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동영상으로 만나는 토익 D-1 무료 특강 RC를 담당하고 있는 라수진 강사입니다. 자, 이번 7월 28일 정기 토익이 있죠. 자, 그거 대비해서 제가 예상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자, 26문제 정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파트 5가 한 20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파트 6가 2지문 정도 해서 6문제, 총 26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나올 법하다라는 문제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바로 화면으로 가실까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번 보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틀리시는 문제 바로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초보, 그렇죠? 토익을 처음 접한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in the event 다음에 뭐 to도 맞을 것 같고 뭐 of도 맞을 것 같고 for도 맞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전치사 문제는요, 평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된다? 한 어구로 같이 묶어주셔야지 여러분들요,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가뿐하게 뭐가 되겠다? in the event o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뭐뭐인 경우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요, 1번 문제 그냥 A번 찍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1번에서 분명히 나올 만한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대 토익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그 전달에 나왔던 보기에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 달에 정답으로 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도 나올 법하다라는 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in the event of 뭐뭐인 경우에라고 해서 A번이 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어휘 문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weather라고요? inclement weather가 되겠죠. 악천후라고 할 때 inclement라는 걸 씁니다. 자, 여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다? 이런 게 있죠. bad라든가 그 다음에 poor 같은 경우, 그 다음에 unfavorable 같은 경우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악천후, 날씨가 좋지 않다라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요. bad weather, 그 다음 poor weather, inclement weather, 그쵸? 그 다음에 unfavorable weather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inclement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요 단어도 혹시나 모르셨던 분 한번 찍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의 정답은 A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니까 A, B, C, D 형태가 비슷하죠. 이런 문제는 해석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명사 만약 문제라면 두 가지가 압축되면서요, 뜻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해석 문제는 아니고 자리 문제를 잘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한번 가보죠. 자, 2번 보니까 여러분들 proper이라는 형용사 뒷자리고요, obtain이라는 타동사의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바로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럼 A, B, C, D 보기에서 여러분들 명사 몇 번이 되겠다? 그렇죠. B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말고요, A, B, C 보기에서 B도 명사고,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D번 같은 경우에 authority라고 해서요, 권한이라는 명사 또 나왔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 authorization, authority, 요 단어의 뜻을 모르시게 되면 또 틀리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obtain이란 타동사의 목적어, 형용사 뒷자리라고 해서 바로 명사. 당연히 B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B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authorization과 또 잘 어울리는 동사가 뭐라고요? obta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나 승인을 얻다라고 할 때 obtain이라는 동사를 쓴다, 이런 얘기죠. 물론 receive라는 것도 쓰겠지만 obtain이라는 거, 만약에 혹시나 여기다 밑줄놓고 문제 나왔다, 그럼 적으실 줄 아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어휘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supervisor라고요? 그렇죠. immediate supervisor라고 해서 무슨 상관? 직속 상관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immediate란 단어가 한번 밑줄 쳐놓고 문제 나왔는데 학생들이 또 많이 못 적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속 상관, immediate supervisor.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답 뭐다? proper authorization 혹은 뭐다? obtain proper authoriz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외우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 보니까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우리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동사 문제. 자, 지금 보니까 A, B, C, D가 여러분들 donate라는 동사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세요. 자, 동사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수, 또 뭐가 되겠다? 시제, 또 뭐가 되겠다? 태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Western Incorporation이라는 주어가 되어 있고요. 밑주신 자리가 동사 됩니다. 자, 근데 자세히 잘 보시면요, A, B, C, D 보기를 보시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는요, 다른 성질을 갖고 있고 세 가지는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수라는 건 여러분들 일단 회사니까 단수로 갔습니다. 시제? 잘 모르겠는데 그럼 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D를 보니까 500대의 컴퓨터라고 해서 목적어가 나와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번, B번, C번을 보시니까 죄다 뭐가 있습니까? BPP, BPP, BPP라고 해서 바로 수동태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동태 뒤에는 여러분들 목적어 취한다?
못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토익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토익을 좀 공부했다 하시더라도 해석에 의존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3번 문제를 뭐 된다? 그냥 여러분들 해석에 의존하는데 시제를 뭐 적지라고 하는데 시제 볼 필요 없어요. 일단 어디에서? 수, 시제 태에서 일단 시제 모르면 태로 넘어갑니다. 태에서 어떻게 된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죠? 능동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 수동태 같은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수동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요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해석을 자기가 잘 못하시게 되면 또 엉뚱한 걸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태가 나오는 거 요즘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같은 경우는 뒤를 먼저 보세요. 뒤를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동반됩니까? 전치사 같은 게 많이 동반되세요. 그래서 전치사 앞에 밑줄 쳐놨다. 거의 수동태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자동사가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치사 앞에 수동태가 나온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혹은 때로는 BPP라는 수동태 다음에 미주 쳐놓고 문제를 물어봅니다. 물론 전치사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된다? 이 수동태를 꾸미는 부사 같은 형태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요, 시제, 동사 문제가 되는데, 동사는 수, 시제, 태, 세 가지를 보시는데, 특히 요거는 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3번의 정답은요,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넘어가 보죠. 4번도 여러분들요, 요것도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문장 전체를 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학생들 보니까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요, 이게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visit. 방문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미주신 것들이 뭐가 나오죠? receive라고 해서 받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바로 동사, 지금 동사를 지금 댓글 읽고 있죠. 요거를 읽는 게 뭐가 됐다? 그렇죠. 등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방문해라. 그리고 받아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 뭐가 되겠습니까? and가 들어간 정답 B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학생들은 이게 잘 안 보이세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게 보입니까? 문장을 자주 보시면서 문장 성문도 구성해 보시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visit과 receive가 한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요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세요. 문장을 많이 보셔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문해라, 그 다음에 받아라 라는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A번 같은 서치에서는 보통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 나오시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서치에서 이런 거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w that이라는 거 있죠? 요거는 품사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뜻은요? 뭐뭐이기 때문에가 되겠죠. now that 뭐뭐이기 때문에 접속사입니다.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접속사가 많이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when이나 if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now that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것들은 학생들 보통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잘 모르시거든요. now that 뭐뭐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게 4번의 정답 뭐다? visit 방문해라. 그리고 받아라 라는 정답 몇 번?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됐으면 이제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 같은 것도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장 성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게 되면요. 엉뚱한 걸 하죠. 그 다음에 설사 요걸 답을 맞았다 하시더라도요. 이게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please contact Human Resource Department가 있습니다. 여기 인사부에다 연락을 하라는 얘기죠. 어디요? question,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뭡니까? 라고 해서 you may have가 나오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갈로로 엮으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얘는 뭐다? 바로 question을 꾸미는 주어 동사. 그러니까 즉 주어 동사, have란 타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question을 앞에 나간 겁니다. 어쨌든 you may have는 여러분들요 삽입돼서 얘는 필요 없는 거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요? 이런 뭐죠? 고용 절차라든가 이런 복지후생에 관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question에 걸리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뭐에 관하여라는 여러분들요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왜? hiring process, employee benefit이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몇 번이다? 그렇죠. regarding. 자, 같은 말은 뭐가 있다? concerning이라고 해서 뭐뭐에 관하여라는 이런 문제 있죠.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정답 몇 번?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you may have를 관로로 엮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questions, 뭐뭐에 관하여라고 할 때 그렇죠. concerning, regarding 요거 되겠습니다. 얘는 품사가 뭐냐? 전치사가 되어 있습니다. ing로 끝났다고 해서 뭐 동명사니 분사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concerning, regarding은 바로 전치사가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6월달 같은 경우에 뭐뭐에 관한 about과 on이라는 게 여러분들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뭐에 관하여 concerning, 뭐 regarding 이런 거 나왔지만 요즘은 그냥 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냥 뭐뭐에 관하여 about, on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이랑 잘 쓰이는 어떤 여러분들요 명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요, 뭐뭐에 관한이라고 할 때 tax on, 뭐뭐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때 이 아이는 뭘 쓴다고요? 전치사 on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전에 한번 출제됐던 단어가 workshop on이라고 해서 뭐뭐에 대한 workshop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 뭐뭐에 대한 토의라고 해서 discussion on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뭐 등등등. 그래서 뭐가 된다? tax on, workshop
on, discussion on이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은 뭐다? on이라는 전치사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월달에 나왔던 거는 information about이라고 해서 뭐뭐에 대한 정보, 요 정도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on이라는 걸 쓰는 거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좀 부탁해드리는 거 명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요, D번, regarding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6번이 또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해석하시면 다 되는 것 같거든요. 자, ABCD 보기를 보니까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휘는요, 물론 해석해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다 된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나름대로 짝꿍, 그 어떤 분위기나 어떤 뉘앙스에서 쓰이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보죠. 자, Rosen Biomedical이요, is fitted to입니다. have a world-renowned biologist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자 이 사람을 가진 거를 이 팀에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뭐 좋다라든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정답은 뭐가 된다? be fortunate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운 좋게 생각하다 여기서 be fortunate 이란 거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정답이 몇 번이다? D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앞 문장, 뒷 문장 보지 않고요. 거의 이제 실전반을 많이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be encouraged 투부정사가 되겠죠. encouraged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encouraging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확실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찍으시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어선풀에 그렇죠? 그냥 어디서 본 것 같다 해서 그냥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뭐가 됐습니까? 여기 이런 사람을 가지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냥 운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be fortunate,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요. B번 되겠죠. 그냥 촐랑거리다가 D번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됐으면 이제 7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7번 들어갑니다. 자, 7번 보니까 여러분들 A, B, C, D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아까 regarding이 품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전치사죠. 그 다음 weather 같은 건 접속사입니다.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뭐가 된다? 바로 문법적으로 얘가 전치사 자리인지 접속사 자리인지 굉장히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통 이제 초보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해석에 의존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전치사인가 접속사인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7번은 무슨 자리인지 한번 보죠. We have not decided. 우리가 결정을 못했다. 뭐를 이라고 해서 decide라는 뭐가 됐습니까? 타동사에 바로 목적어 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보시니까 그 목적어, 이 전체가 바로 목적어가 됐는데요. 그 안에 보시니까 뭐가 나왔죠? annual company, 아우팅이 뭐가 됐습니까?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ll be held가 뭐가 됐습니까? 동사가 됩니다. 자, 목적어 역할하는 이 전체에서 주어 동사가 있다. 자,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런다?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어 역할하는 거죠? 자, 바로 무슨 절이 되겠다? 그렇죠. 목적절이 아니라 바로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기 좋게 여러분들요. 명사절 접속사는 몇 번밖에 없다? whether.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 정답 D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확인사살 한번 해보세요. 회사의 야유회를 갖다가 회사 거기 부지에서 할지 아니면 뭐가 된다? 멜번에 있는 그 멜번 파크에서 할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학생들이 많이 했던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B를 제일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죠. 왜냐? 보시니까 either 뭘 보다? A or B라고 해서 O가 나오네? 무조건 either 찍지 마세요. whether 같은 경우도 whether A or B라고 해서 A인지 B인지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번도 여러분들 실수하다가 B 하기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의 부지에서 열릴지 아니면 파크 공원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절, 명사절 접속사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요. D번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요,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죠. 자, 미슈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더라는 한정사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더라는 한정사 뒤에는 뭐다?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몇 번? 그냥 A번 찍고 마는데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명사는 A도 있지만 몇 번도 있다? 그렇죠. D번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A번과 D번의 차이가 그렇죠.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each of the 다음에는 바로 무슨 명사를 적을까요? 뭐뭐 중에서 각각 이런 얘기니까 each of the 다음에 무슨 명사? 그렇죠. 복수 명사가 나오셔야 되겠죠. 자, 정답 뭐가 된다? each of the qualifications 들어간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each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each라는 건 여러분들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자, each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때 무슨 명사일까요? 예, 단수 명사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요. 얘가 이제 주어로 나온다면 여기 동사는 뭐가 나있습니까? 당연히 동사. 무슨 동사? 단수 동사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each가 형용사를 쓴다. 단수 명사,
단수 동사입니다. 자, 반면에 each가요, 대명사로 쓰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each of the. 우리가 지금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근데 뒤에는 무슨 명사가 나온다? 그렇죠.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얘가 주어가 된다? 그럼 뭐가 주어일까요? 그렇죠. each가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동사 쓴다? 단수 동사 쓴다는 얘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each. 그 다음, every요. 그 다음에 언어들 같은 거 있죠? 얘는 뭐가 된다? 무조건 단수. 뭐라고요? 단수.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요, 뭐냐? 명사보다 단수명사, 동사보다 단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 여기는 단수 할 때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요, 제가 굉장히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every 다음에 미쳐놓고 문제 났는데요. 자기 혼자도 복수하고 앉아있어요. 왜? every가 우리나라 말로 모든이지만, 하지만 뭐라고요? 단수. 그렇죠? 단수를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every가 학생들이 우리나라 말로 해서 모든이라고 해서 복수를 적을 것 같지만 단수 명사 쓴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세요. each of the 뒤에는 복수 명사. 요것만 제외하시고는 단수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each나 every, another 무조건 단수. 그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더만 보시면서 명사 A번 하지 마시고요. each of the 복수 명사.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 어떤 거요? 자, qualification,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라고 해서 동사를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합하다, 어디 충족하다라고 해서 qualification과 잘 쓰이는 동사, 그쵸, 바로 뭐가 됐습니까? meet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meet qualification이라고 해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meet는 여러분들요, 다른 말로 뭘로 고칠 수 있다? satisfy. 혹은요, fulfill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예전에 파트 7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meet랑 가장 가까운 의미의 여러분들요, 동사는 뭡니까? 그때 정답이 뭐가 됐다? fulfill이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meet the qualification이라고 해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감 날짜에 맞추다 meet the deadline 되겠죠? 그 다음 필요에 충족시키다 meet the needs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등등등. 그래서 meet랑 부어에 맞는 명사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뭐다? each of the 복수 명사. 그 다음 each나 every 언어들 무조건 뭐라고? 단수. 그거 좀 조심하시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D번 되겠죠.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도 보니까 ABC가 interested 의미는 비슷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가 됐죠? 자, 야마하 아카데미가요, will hold special information system입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 개최하는데 언제? 4월 5일 날 말이죠. 뭐요? anyone. 어느 누구나.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어느 누구나라고 해서 뭐가 된다? anyone을 꾸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국 학생들 많이 틀리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분사, 특히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할 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anyone이 나오죠? 이 anyone은 뭐라고? 뒤에 수식하는 거. 요걸 갖다 여러분들요,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어떻게 된다? 이게 분사 자리인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요 분사 자체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설사 분사 자리 알았다 하더라도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명사다. anyone이다. 어떤 anyone이라고요? 얘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형용사 계열인데 형용사 역할하는 게 분사라고 있으세요. 현재 분사라고 해서 ing로 끝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 해서 pp 형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차이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바로 능동의 개념이냐 수동의 개념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서 뭐뭐 하고 있는 명사냐 뭐뭐가 된 명사냐 해석하시면 되겠지만 난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짜친다고요. 안 된다고 어떻게 된다? 그럼 뒤를 보시라는 얘기죠. 자, 뒤를 보시니까 혹시 목적으로서 명사를 동반하는지 아니면 뒤에요. 전치사가 동반되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부사가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anyone이 어떤 anyone? anyone을 꾸민 형태가 되겠죠. 그럼 interesting 아니면 interested가 되겠습니다. 재빨리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in이라고 해서 전치사가 동반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interested 들어간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요, 4월인가요? 5월 달에 나왔던 시험 문제이기도 하죠. 자, 바로 anyone과 doe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anyone, does가 되겠습니다. 자, anyone과 dos는요, 주로 이런 거 많이 쓰이죠. anyone who, 뭐, anyone ing요. anyone who, 그 다음 anyone ing, 뭐, anyone pp, 뭐, anyone with. does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anyone과 dos가 those who, those ing, 뭐 those pp, those with라고 해서 이런 거 같이 쓰이는데 anyone과 dose의 차이가 뭐냐고 해서 물었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건 약간 판서가 좀 약간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십니다. 자, 그러면 anyone과 dose가 그러면 선생님 who랑 많이 쓰이는데 그럼 얘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자, need가 나오냐, needs가 나오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달라지는데 그럼 anyone과 who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둘 다 who라는 걸 가지면서 뭐뭐 하는 사람들, 필요한 어느 누구나 해서 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need가 되겠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needs가 되겠죠. 바로 여기는 복수, 여기는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죠? those가 되겠죠. 뭐 많은 사람들의 개념이니까. 반면에 여기는 s가 붙였다는 얘기는 앞에는 단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 anyone who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5월달인가요? 그때 출제가 됐었죠. those who, anyone who라고 해서 어떻게 구분한다? who라는 거 뒤에 나온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anyone이 나온 김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분사, 현재 분사 적을까, 과거 분사 적을까 해석도 해보시면 되겠지만 뒤에 나오는 동반어구를 보시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요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 있죠?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뒤에 수식하지 않고요. 줄 앞에 수식하는 분사가 여태까지 출제된 어떤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9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들어가 보죠. 10번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다 다른 바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휘를 많이 아셔야 되겠죠? 자, 읽어보시니까요. applicant, 지원자들입니다. 어떤 지원자죠? 자, 여기 직책에 있는 지원자는 must have the ability to, 자, 여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요? short notice입니다. 무슨 notice라고요? short notice죠. 이게 무슨 통지일까요? 짧은 통지일까요? 아니죠. short는 갑작스러운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지에도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클라이언트, 고객들을 방문할 정도요. 그러니까 평소에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여러분들 일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주말에 야, 우리 클라이언트 방문해야 되면 그때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게 뭐가 됐습니까? flexibility. 들어간 정답 몇 번이다? A번 되겠죠. 유연성, 융통성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요, 종종 뭐 독해라든가 의외로 좀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에서 flexibility. 그래서 역대 한 두세 문제 출제됐나요? 그래서 flexibility 좀 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어떤 선택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문장은 뭐 근무할 때 재택근무를 해도 되고 혹은 뭐다 회사에 몇 번 나와서 해도 되고 라는 그런 의미의 초이스가 주어졌을 때 flexibility라는 의미가 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들어가 보죠. 11번은 여러분들요, 간단하게 거의 1초짜리, 3초짜리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 또 고민을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A, B, C, D 동사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요, 여기 동사인데 뒤를 보니까 with가 나오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satisfy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 배웠던 그 수거적인 표현 아세요? 뭐뭐로 만족하다라고 할 때 뭐죠? be satisfied with가 되죠. be satisfied with. 그거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A번 같은 경우는 have 들어갔고, B, PP 전체 나오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다? B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가치가 없고요. 그냥 바로 뭐다? B번 하셔야 되겠죠. Be satisfied with. 되셨나요?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 몇 번? B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실까요? insure that이라고 해서 insure란 동사 있죠?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insure란 여러분들 동사는 여러분들 6월달 토익이 나오셨죠? 자, 대대한 사실을 보장하다, 반드시 뭐뭐 하다라고 할 때 insure란 동사를 들어갑니다. 자, 근데 insure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다? assure가 되겠습니다. 자, assure는 여러분들 대절을 바로 가실까요? 자, 아닙니다. assure는 아이는요,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전치사 of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한테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하다라는 게 assure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동태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수동태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어 앞으로 나오시면서 수동태 형태는 뭐죠? be assur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뒤에는 전치사 뭐, of가 들어가든지 뭐가 된다? 대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ure는 insure that, 하지만 assure는 assure, 목적어 다음에 of나 that, 그 다음에 얘가 수동태 됐을 때 뭐 된다? be assured of, be assured that이 되겠죠. 특히 이런 거에다 밑줄하고 문제 나오면요, 그냥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1번의 정답 몇 번? B번, be satisfied with가 되겠죠. 그래서 insure랑 assure의 여러분들요, 요 차이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되셨으면 12번 넘어가도록 하죠. 12번 역시나 여러분들요, 바로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ASAP customer가요, say that. 자, 말하기를 they are busy. 자, 뭐가 나옵니까? 비동사의 보호자니까 바로 형용사가 나오겠습니다. 자, 뭐 한다고요? purchase, 구매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델이죠. 왜냐하면 설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모델을 구매하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들을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들을까요? 여기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사기를 좀 뭐 꺼린다. 뭐 주저한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ABCD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D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uncertain, 불확실하다. 자, 근데 우리나라만 될지 모르겠지만 be uncertain, 그쵸. about이란 전치사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투부정사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D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몇 번이다? be reluctant to 부정사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하는 걸 꺼리다, 주저하다 되겠습니다. be reluctant to 부정사.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 어휘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단어만 알아두지 말고요. 자꾸 묶어서 좀 해주시는 얘기죠.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느 정도 문법이 되면 호소하시는 게 어휘입니다. 근데 어휘는요. 우리가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reluctant 1대1로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명사든 뭐 동사든 간에 혼자 쓰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얘는 뭐다? 같이 잘 쓰이는 이런 어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요 평소에 익혀두시면 문장을 빨리 볼 수도 있고요. 빨리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실 때 좀 힘들더라도 그냥 reluctant 하지 마시고 be reluctant to 부정사. 그리고 또 이왕 기회가 되시면 요걸 가지고 영작까지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스피킹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의 정답보다 be reluctant to 부정사 이렇게 되겠죠. 자, 13번 넘어가 보죠. 13번은 ABCD. 또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하시는 부사 어휘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궁합이 있는 거죠. 특히 부사 자리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자리 여기 자리세요. 어떤 자리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죠? BPP라고 수동태가 나옵니다. 수동태다 미추라고 보통 나오는 품사. 주로 뭐가 나온다? 부사가 주로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기 보시니까 ABCD가 그죠? BPP 다음에 완전한 문장 뒷자리에 부사 나옵니다. 이때 나온 부사는 뭘 수식한다고요? 네, 그 밑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뭐다? 동사를 수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엉뚱하게 전체 다 읽을 필요 없이요. awarded, be awarded. 주어진 거 받는 거죠? 받게 돼. 어떻게 받게 될까요? 자, 보시면 each team members dedication. 자, 뭡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뭐가 됐습니까? 각 멤버들의 헌신 같은 게 다양합니다. 어떤 duration, 어떤 지속적인 면이나 어떤 양적인 면에서요. 그래서 보너스가 뭐죠? 예, 받게 될 건데 어떻게 받습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니까 각각의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상응해서 거기에 알맞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정답은 뭐가 됐습니까? thoroughly는 뭐가 되겠습니까? 철저하게가 되겠죠. 받는데 철저하게 합니까? 철저하게 뭐 검사하거나 이런 거랑 잘 어울리겠죠. 자, 정답 뭐가 된다? accordingly가 되겠습니다. accordingly는 우리가 따라서로 알고 있는데 그 따라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알맞게, 거기에 상응하여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됐다? 각 멤버들이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duration, 오래 일한 사람은 오래 일한 것만큼 받게 되고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만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ccordingly 들어간 정답 B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primarily,는 여러분들 주로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cus on 있죠? focus on.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다라고 해서 주로 여기 집중하다고 해서 한번 여기 사이에 미추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다 뭐죠? focus를 둬서 한다라고 해서 primarily 주로 의미로서 focus on 사이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thoroughly는 여러분들 뭐 좀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검사해야 된다. 뭐 철저하게 체크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써요. 13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4번 들어가 보죠. 14번도 한국 학생들 좀 많이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해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보시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요. 대이란 주어 다음에 미추인 자리가 동사입니다.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with란 정의사가 빨리 눈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동사인데 어떤 동사다? 바로 전치사를 가지는 동사. 네, 자동사를 찾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reply는 reply가 아니라 뭐죠? reply to가 되겠죠. 자, with를 가지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refer도 refer가 아니라 refer to가 되겠습니다. relat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수동태 형태로서 이렇게 많이 쓰죠. 뭐뭐와 관련됐다라고 할 때 be related to를 쓰지 않습니까? 자, 무슨 with다? 그죠? comply with가 되겠습니다. 뭐뭐를 준수하다, 지키다.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C번 되겠죠. 그 다음에 C번이 확실히 답이 되는 이유가 또 있으세요. 자, 오늘 comply with 다음에는 보통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어떤 규칙, 규율, 규정 같은 게 나옵니다. 뭐 guideline이라든지 rule, 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standards, 기준 같은 거 있죠? 여기에 부합하다 의미가 되고 여기에 준수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comply with는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거꾸로 여러분들요. comply with 다음에 명사를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같이 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comply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세요. 동사가 가지는 여러분들 전치사는요. 한 번 궁합은 영원한 궁합이세요. comply 동사와 with를 가진다. 자, compliance라고 해서 명사가 되더라도요. 얘는 뭘 가진다? 똑같이 with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in compliance with, 뭐뭐를 준수하여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compliance with, 뭐뭐를 준수하여 이렇게 된 거죠. 자, 14번의 정답 comply with 들어간 정답요.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5번 가보죠. 15번 여러분들 학생들 또 많이 틀리는 거세요. 근데 자기가 왜 틀렸는지 이유를 잘 설명 못 하시더라고요. 15번 들어갑니다. 15번 보니까 여러분들 by라는 정의사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A를 답으로 많이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A로 처리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느낌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한 6, 700 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시면 왜 15번의 정답이 몇 번이냐 물어보면 그냥 느낌, 해석, 문맥 이런 거 많이 찾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답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설명을 못하면요. 그건 모르는 거세요.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근거로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15번 볼까요? 자, 보시니까 advertising 있는데 이때 advertising이 공교롭게도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된다는 얘기죠. 명사가 될 때는 광고업이 되겠습니다. 얘가 명사가 될 때는 여러분들요.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형용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A, B, C 중에서 형용사가 답일 겁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advertising이 동명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동명사가 된다면 여러분들 답은 뭐가 됐습니까? 동명사는 누가 수식하죠? 그렇죠.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부사가 동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dvertising이 명사라면 형용사가 동명사라면 부사가 얘를 수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advertising이 명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요. 전치사 뒤에 보통 문제 나오는데 요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동명사도 들어가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나한테 물어보겠죠. 자, 명사인지 동명사인지 빨리 알아보는 방법? 예, 뒤를 보시면 됩니다. 뒤를 보니까 혹시 목적으로서 명사가 나왔네? 그럼 뭐다? 동명사가 답이란 얘기죠. 단, 이때 동사가 무슨 동사여야 된다? 타 동사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기서 물어볼게요. advertising은 명사겠습니까? 동명사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보셔야 돼요? 뒤에 보니까 웹사이트라고 해서 뭡니까? 목적어가 나오죠. 자, 목적어로서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이때 advertising은 동명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뭐다? 부사가 되니까 정답 몇 번이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전치사 뒤에 들어가서 advertising이냐, 그죠? advertising이냐, 명사인지 동명사인지 빨리 알아보는 방법은 뒤에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알아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 effectively, B번 되겠죠. 자, 16번 들어가 볼까요? 16번은 굉장히 뭔가 문장이 깁니다. 또 역시나 A, B, C, D 동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문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뭘 생각한다? 세 가지 뭐죠? 수, 시제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빨리 눈을 돌리셔야 되는 거, 네, 그렇죠. 미주신 거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by라는 정의사가 저는 눈에 확 꽂히네요. 자, 다시 한번요. 동사는 뜨자마자 뭘 확인한다? 수, 시제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들요, 예, candidates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저기 후보자들이 되겠죠. 마케팅 포지션이에요. 지원자들. 그다음 미주신자의 동사인데 일단 by가 나왔으니까 태는 수동태입니다. BPP 형태를 찾아보시면 몇 번이다? 자, A번과 C번은 탈락되죠. 자, B 아니면 D인데 뒤에 보니까 시제가 뭐가 나왔습니까? next week라고 해서 명백한 미래가 나왔으니까. 자, B가 정답입니까? 네, 그렇죠. 정답은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혹은 next week를 먼저 보시는 분은 B와 C가 될 건데 뒤에 전사가 있네. 수동태. B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해석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자기 혼자 또 다른 것을 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이런 동사 문제는 수, 시제태에서 거의 해결되니까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나요? 자, 16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보죠. 17번 보니까 A, B, C, D.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는 관계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실 게 요즘에 잘 나오는 토익의 관계대명사 문제는 거의 다 주격의 후, 그 다음에 나왔다면 뭐 목적격, 소유격 요 정도인데 특히 거의 주격의 후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니까 여기서도요. 메릴리 아트 갤러리가 이 사람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까요? 자, 보시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콤마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중에서 여러분들 특징을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관계대명사 대신요. 성격이 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요걸 좀 구분해 주세요. 자, 관계대명사 대신요. 일단 뭐가 뭔지 아세요? 소유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요. 어디다가 못 쓴다? 컴마 다음에 대를 못 쓰세요. 그래서 컴마가 나오면 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뭐가 된다? 전치사 다음에 대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대시라는 건 저기 컴마 다음에 대 못 쓰니까 몇 번? D번은 탈락됩니다. 자, 그리고 슐라 하인스라는 사람이 뭐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못 쓰는 몇 번 탈락? A번 탈락됩니다. 자, 그럼 B 아니면 C가 되는데요. 미주신 거 뒤를 봅니다. 미주신 거 뒤에 동사가 나온다? 여기 무슨 격을 쓴다고요? 주격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가 나왔죠? 명사가 나온다? 뭘 쓴다고요? 소유격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물어봅니다. works라는 거. 그런데 공교롭게도 work라는 거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네요. 그럼 이때 work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렇죠. 명사가 되겠죠. 왜요? 여기 will b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뭘 동사를 또 적겠습니까? 이때 works는 동사가 동사가 아니라 뭐다? 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가 되니까 이 명사를 꾸미는 무슨 격이다? 그렇죠.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촐랑거리다 어떻게 된다? work 동사네? 그냥 무조건 B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will be라는 거가 눈에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상급은 금물이니까 사지선다해 주셔서 이거 제끼고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인데 요거 때문에 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셔야 되겠죠. 근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맨 처음에 1분이 걸렸다면 이제 30초에서 뭐 20초, 10초, 5초 바로 눈에 보이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의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들어가 보죠. 18번도 ABCD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on 또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상에서라고 할 때 전치사 뭘 쓴다? on을 쓴다는 얘기죠. 웹사이트 상에서 여기는요, 대대한 사실을 명시했는데요. 그들의 고객 서비스 디파트먼트에서요, 미주인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뭐죠? 요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미주인 자리가 동사인데, 뒤를 보세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to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모든 질문에 답하다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또 A를 했을 겁니다. 왜? 해석을 해서. 하지만 해석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동사인데 어떤 동사다? 그죠? 뒤에 전치사를 가진 동사, 자동사를 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nswer는 아니죠? answer. to가 없다면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되겠지만, 정답 뭐다? respond to, reply to라고 해서 정답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자, A번, B번, C번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조와 바로 오셔야 되고요. D번만 respond to, reply to가 되겠죠. 정답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준수하다는 뭐라고요? 그죠? comply with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8번의 정답 D번. 자, 이제 파트 5 같은 경우는 두 문제만 남겨두고 있네요. 19번, 20번. 자, 19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9번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미주신과 앞뒤 관계 보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눈이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미주신과 앞뒤 관계 보러 가셔야 되는데, 미주신과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아이템이 주어고 has shift 동사가 나오죠. 주어 동사편은 뭐다?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실까요? 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보세요. 여기 고객 서비스 디파트먼트에서 받았습니다. 너 주문을요. and. 그리고 뭡니까? 너한테 통보할 거야. 자, 그리고 뭡니까? 이 아이템이 배송되면 이런 얘기죠? 배송된다면, 일단 배송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 뭐가 된다? 바로 once가 들어간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정답 몇 번? D번 되겠죠. 자, 그 다음 물어볼까요? 좀 고득점인 학생들을 물어보죠. 19번에 해석으로서 일단 배송이 되면 너한테 알려줄게 라는 의미로서 들어가서 D번이 정답이 되는데 해석 말고 D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once라는 게 여러분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때 조건 아세요? 때 조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다? 주어 동사,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것도 여러분들 6월달 토익 시험에서요. 물론 when과 if가 출제되는데 그때 when과 if가 뜻을 보셔서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요런 거 이유 때문에 if나 when이 답이 됐었거든요. 자, 뭐냐? 웬만하면 여러분들 시제를 일치시켜줍니다. 현재면 현재, 미래면 미래, 과거면 과거. 시제를 맞춰줍니다. 근데 여기 나온 접속사가 때, 시간이라던가 조건을 나타낼 때는 좀 달라집니다. 때나 조건을 나타낼 때 주절의 시제가 뭐다? 미래일 때. 자, 여기 뭘 쓴다고요? 현재를 쓴다는 얘기죠. 반대로요. 때 조건 여기 들어갔다. 뒤에는 뭐가 된다? 현재가 되겠고요. 여기 뭐가 됐습니까? 미래가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요? 저기 once가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will notify라고 해서 미래가 나왔죠? 자, 여기 뭡니까? 현재죠. 선생님, 현재 완료 아닙니까? 현재 완료에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루는 게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도 현재를 아우르는 경우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once가 답이 되는 경우가 확실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득점인 학생들은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해석을 해보시지만 once라는 게 조건인데 앞에가 미래가 나왔네, 뒤에 현재가 나왔네, 이렇게 하셔서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0번 들어가 보죠. 20번 여러분 앞서 풀어왔던 문제랑 약간 비슷한 문제세요. 자, 보시니까 provide란 동사가 나오죠. 그럼 이 provide 주체가 뭡니까? 왜 동사가 뜬금없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문장의 동사는 뭐가 됐습니까? will manage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personnel director 같은 경우는 manage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운영 같은 걸 해야 되고요. 어디 그 부서 안에서요.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provide 해야 됩니다. 이때 provide 앞에 will provide, 즉 will이 생략된 거죠. 이 사람은 매너지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제공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등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as well as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가 되겠죠. 그리고 설사 B번을 답인지 몰랐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A번과 D번이 있죠.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둘 다 똑같은 뜻이세요. A번이 답이 되면 D번도 같이 답이 돼야죠. 그죠? 답이 두 개일 리는 없으니까 A번, D번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도 over란 전치사로 끝났네? 그러면 명사 아니면 ing, provide, D이 나오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남은 건 B번밖에 없고 한번 보니까 매너지도 해야 된다, provide도 해야 된다 이렇게 댓글 올린 거니까 as well as가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다양한 시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요거 아니면 저거 때문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0번의 정답 뿐만 아니라 as well a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파트 5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파트 6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6 같은 경우는요, 이제 독해 처음 보신 학생들 같은 경우 독해 지문에다가 중간에 블랭크를 내는 게 파트 6 문제가 되는데요. 요것도 미주신과 앞뒤 관계 보셔서 풀어도 되는데요. 뭐가 된다? 어떨 때는 요즘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보시는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철렁거리지 말고요. 일단 풀어보시고 혹시 확인 사살 차원차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네요. 자, 보시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볼까요?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자, 편지에 대해서 고맙다. 자, 디테일링, 묘사한 거죠. 어떤 겁니까? 문제에 대해서죠. Your experience, 네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구매에 대해서. 우리한테 구매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나 보죠? We are always happy to replace, 교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뭐요? Any defective items, 하자가 있는 제품은 교체해 줄게. 자, 그 다음 please follow the simple process죠. 자, 다음 단순한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어디요? outline, 개요가 잡힌 겁니다. 어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우리한테 그 아이템을 삘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repla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환해 준다는 얘기니까 뭐죠? 이거를 돌려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가 뭐가 된다? 그렇죠. 정답 뭐가 됐습니까? return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refund랑 선생님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refund는 그냥 환불해 주는 경우죠. 요거는 교체가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to가 나오면서 여러분 refund는 하시면 안 됩니다. return A to B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B번 하지 않도록요.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들어가 보죠. 자, 22번 보니까 여러분들 is란 비동사, 그 다음에 이때 to가 나오는데 이때 to는 뭐다? 전치사의 to가 되겠죠. 바로 나오시겠죠? be, pp2, be attached to가 되겠습니다. 어디 첨부된, 그래서 BPP 전치사 나오는 정답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물론 비동사에 보고서 선생님 D도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부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착되어진 스티커를 제거하라는 얘기니까 attached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형용사랑 분사가 쓰면 보통 형용사 이기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의미의 차이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부착된 이라고 해서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3번 가볼까요? 요 지문에서요. 23번 보니까 여러분들 A, B, C, D 보기가 있는데,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명사 섞여 있는데요. 뭐나 뭐스가 나오죠. 일단 여러분들 보기에서 뭐나 뭐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비교급 최상급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읽어보시니까 my란 앞에 소유격이 있고요. 자, 뒤에 보니까 apologize라는 뭐죠? 명사가 있습니다. apology. 자, 명사 앞에 들어가는 바로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sincerity, ITY로 끝나는 품사는 보통 명사니까 얘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형용사 하는 건 몇 번이다? B번 지워주죠. 그러면 C 아니면 D가 남습니다. 하나는 최상급이고 하나는 비교급입니다. 그러면 비교급일까 최상급일까? 물론 해석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sincere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럴 때 풀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요, 최상급, 특히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 많이 출시되는 게 최상급인데요. 최상급은 혼자 잘 안 씁니다. 앞에 뭐가 나온다? the best, the most라고 해서 더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가 나온다? 소유격. 그 다음 소유격과 같은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apostrophe s랑 같이 동반되는 게 바로 최상급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사의 최상급 같은 경우는 더를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토익에서 나오는 문제는 최상급 앞에 더가 있든지 소유격이 있든지 apostrophe s 같은 게 있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my라고 해서 소유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급이다? 최상급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그래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비교급 최상급이 나왔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게 답인 경우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교급일까 최상급일까는 그죠. 앞에 나온 어구를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 한 지문 남으셨어요. 24번에서 26번 되겠습니다. 24번 가보죠. 자, 미션 앞에 보니까 to가 나왔습니다. 이때 to가 뭘까? 그죠. 여러분들 영어에서 to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뭐가 있다? to, 부정사의 to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의 to가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to라면 여러분들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시겠죠. 전치사의 to라면 명사나 ing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의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to 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 to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토익에서 나오는 to 부정사나 전치사는요, 좀 정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그걸 평소에 외우시는 게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빨리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가 되겠습니까? be committed to ing. 그게 된 거죠. 뭐라고요? be committed to ing. 그래서 여기는 to라는 게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래서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죠. 흔히 ing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ing로 답을 처리하셔도 되지만 to라는 그 본질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역시 뒤에 보니까 information, 명사, 목적을 동반하고 있으니까 뭐 된다? protecting 들어간 정답 B번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be committed to ing. 그렇죠? 일부러 ing라고 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이 제 강의를 갔다가 뭐 음성이 지원이 되는 강의다. 맨 첫 시간 들어오면 잘 모르세요. 무슨 음성이 지원될까? 한 달 후에 경험해 보시면 시험장에 가면 갑자기 저의 목소리가 됩니다. In addition to ing. 이번 6월달 토익 문제죠. In addition to ing. be committed to ing. 그런 것들. 그래서 정답 몇 번?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요. 별의별 어떤 여러분들 디스트랙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정신을 바로 차린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혹시 착시 현상에 의해서 뭐 이상한 게 뭐 답으로 처리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성이 지원되는 게 얼마나 그렇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무료 특강 D-1에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특강 때도 많이 오셔가지고 제 음성을 이제 기억하고자 해서 듣는 학생도 일부러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 몇 번이다? In addition to ing. be committed to ing. 그래서 정답 몇 번?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번 들어가 보죠. 25번은 A, B, C, D가 보니까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부사는 그럼 자리가 어딜까요? 미주신걸 빼놓고 혹시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런 행동들이 갖다가 시작이 되면 미주신걸 빼놓고도 말이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는 부사는 뭘 꾸민다? 그렇죠. 동사를 꾸민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나온 부사는 뭘 꾸민다고요? 앞에 나온 동사를 꾸밉니다. 앞에 나온 동사가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컨택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상한 어떤 징후 같은 거나 이상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연락하는데 어떻게? A번 지나치게 연락합니까? marginally, 미미하게 연락합니까? largely, 대개 연락합니까? 그죠? 즉시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contact immediately 들어간 정답 몇 번? D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D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뭘 꾸민다고요? contact이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의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가정법 구문인데요. 가정법도 2011년 같은 경우 우리가 4문제가 출제됐고 2012년 작년에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출제됐습니다. 혹시나 모르죠. 가정법 미래가 출제될지도요. 자, 일단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립니다. 가정법 미래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죠. if, should,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오시면서요. 명령문이 나오던가 아니면 주어 다음에 조동사에 뭐가 된다? 현재형이 나옵니다. 자, 조동사 현재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요. will, can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니까 뭐가 되죠? 예, please라고 해서 지금 명령문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쓸데없이 would, 뭐 could, had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가정법 미래의 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정법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지금 나오는 문장은 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요. if를 생략할 수가 없는데 if를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는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이걸 뒤집어지는 걸 갖다 뭐란다? 도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정법 미래 도치는 뭐가 문제 온다? should가 문제 옵니다. 그 다음에 should, 주어, 뭐가 됐습니까?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you notice, 자, notice, 뭐가 됐습니까? 앞에 should가 있는데 그거를 도치가 되면서 앞으로 뒤집어진 거죠. 자, 정답 몇 번이다?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요. 줄이 지금 나눠져 있지만 이 명령문 구조가 한눈에 보이신다는 얘기죠. 야,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게 가정법 미래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이상한 것들이 네가 발견하잖아? 그럼 이쪽으로 연락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 C번 있죠.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미주신거가 제일 문장 앞이잖아요. 갑자기 would나 had나 should가 나온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안 나오세요. 그 나왔다 하면 거의 다 가정법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법을 의심해 보시고 거기 안에서 찾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6번은 가정법 미래 도치로서 뭐가 문제 온다? should가 문제 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총 26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약간 쉬운 문제도 있고 틀릴 만한 문제도 있고 이런데요. 여러분들 특히 동사, 자동사는 전치사랑 같이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수동태는 뒤에 전치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26문제 복습 잘 하시고 이번 7월 달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